관세 인하 90일 동안 일단 진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행정부는 어떤 내용들을 공개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스위스의 고위급 회담, 긍정적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90일 동안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무역 전면 재설정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 시장의 문을 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양국 협상의 흐름이 긍정적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임시 합의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고요. 이 기준 관세율도 1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또 의약품, 펜타닐 관련 제품에는 기존 20%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펜타닐 원료 공급 차단 약속과 연계된 조치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스위스에 다녀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떤 코멘트들을 내놨을까요?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합의가 더 큰 무역 협정을 위한 메커니즘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향후 몇 주 안으로 양국이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펜타닐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중국의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전했는데 이번 발표는 미중 갈등 완화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로 글로벌 증시에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소비재, 산업재 등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주가 반등 여력이 주목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 합의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대를 자극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는 투자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변동성으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준과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전반적으로는 진전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신중론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연준의 쿠글러 이사가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번 조치를 두고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는 30%의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또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한 바가 있죠. 이 같은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통화 정책에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을 간밤 보이기도 했고요. 또 실제 관세 인하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유예가 무기한 철회가 아닌 단기 조치일 뿐이며 이번 조정으로도 미국의 전체 관세 구조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월가는 산업별 명암을 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실제 관세가 30%로 하향되면 기술 부문 투자자들에게는 꿈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직면한 엔비디아를 단기와 중기 수혜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이 엔비디아는 중국용 전용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관세 완화가 전반적인 매출 회복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를 수혜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 지출 이슈와 맞물려서 팔란티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같은 주목할 종목들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고요. 다만 KKM의 파이낸셜, 이 제프 킬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주목받은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적인 자산들 이제는 벗어나야 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관세 유예 자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0일의 관세 유예가 있었는데 중간에 결국 관세를 다시 재인상하는 번복의 조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90일 유예 기간 안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은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효과가 이제 실제 경제 지표에 좀 드리워지는 걸까요? 이번 4월에 돼서 관세가 미국 안에서 작년 대비
130%나 급등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조금씩 그 조짐들은 포착이 되고 있었었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서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수입에 대한 데이터들이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십 개 국가에 대해서 많게까지는 현재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이 중국과 추가 관세 일부를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한 직후 발표가 됐는데 일단 4월 관세 수입 자체는 130%가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첫 7개월 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 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4년 일부 이연 세금을 제외하면 25년에 대한 적자는 실질적으로 4%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와 또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 지출 확대가 여전히 재정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관세 외에도 올해 증가세를 보인 수입 항목은 소비세도 있었습니다. 이 소비세 수입은 지난 7개월 동안 100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주식 자사주 매입세 도입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일단 또 바이든 행정부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시장의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월가가 평가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오늘 보였던 급등세가 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변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하게 함께 지켜볼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제약값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의약품 가격을 일제히 인하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전반적으로는 반등한 채 관련 종목들이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혜국 대우를 의약품 가격 정책에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간밤 서명을 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의료복지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약값 인하에다가 기름 가격, 에너지, 식료품, 또 모든 물가가 내려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조치는 외국 정부가 조달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미국 소비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 약값이 현행보다 최소 59%에서 최대 90%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측의 설명입니다. 이 정책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고령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대상자부터 적용될 전망이고요. 이후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사들이 외국에선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과해왔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약사들의 로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R&D 비용을 이유로 미국만 부당한 비용을 떠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당뇨병 약인 자디안 같은 경우는 미국 가격이 611달러인데 일본에서는 35달러, 스위스에서는 70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외국에서 약값을 인상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제약협회는 약값 통제는 환자에게 해롭다라면서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업계는 약값 인하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 증가와 R&D 투자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O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를 놓고 국세청의 약가 협상 대상 약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산업시장에 직접 적용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해당 이슈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해당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를 반등한 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 행정명령 서명까지는 나왔는데 실제 입법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면 시간은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간밤 10만 1,000달러 선까지 일단 가격 후퇴를 보인 가운데 여전히 미국 시장 안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아들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3분기면은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 아들들이 직접 채굴 업체를 운영하는 건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직접 채굴해서 추가적으로 받아갈 것을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 하나의 축으로도 월가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와줄지 계속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